에어템핑은 문제가 없을까요? 해명해 주시죠. 이거 지금 도징 잘 담아놓고 지금 에어템핑 이거 해명해 주시죠. 레고 왔어요? 데이빗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레고가 그라인더 사왔잖아요. 네. 이거 써보는데 너무 좋네. 오. 이거 괜찮으신가요?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아니 제가 써봤는데 이거 뭉침이 없어. 맞아요. 뭉침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구매해서 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저렴해서 샀다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가격대가 한 25만 원 정도 됐는데 딜리코 이 머신 구매하면서 그라인더 하나 더 사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비슷한 가격대 중에서 제일 저렴해서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저 지금 써보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맛은 어떤가? 일단 분쇄되는 형상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맛도 괜찮으면 진짜 끝판왕이니까 에스프레소 뽑아서 마셔보고 있었어요. 오. 제가 지금 맛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처음 내려보는 거거든요. 지금 밸런스로는 신맛이 좀 튀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출로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만약에 추출로 이 특징들이 메꿔진다고 하면 나쁠 게 없잖아요. 가격은 뭐 워낙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추출로 메꿔볼게요. 이 신맛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1편에서 우리가 이 머신 리뷰 때 이야기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 물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써볼 거예요. 이 스팀 버튼 누르고 나서 추출하면 그때 물 온도가 확실히 올라갔었잖아요. 신맛은 성분이 좀 더 나오는 쪽으로 추출 방향성을 움직일수록 신맛이 좀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여요? 이거 아니, 너무 좋은데? 요즘 핫하다던 에어템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썸님이 유튜브에서 많은 바리스타들을 울렸다는 에어템핑이죠. 에어템핑입니다. 이거 고수들만 죄송합니다. 자, 그 스팀 버튼을 눌러놔서 온도를 많이 올려놨고요. 추출하겠습니다. 확실히 쫀득쫀득하게 내려오게끔 좀 변화가 있네요. (33초) 28g. 레고 한번. 신맛이 좀 채워졌죠. 아까 튀던 그 신맛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채우고자 하는 부분은 채워졌는데 채워지는 방향이 맛이 긍정적이진 않긴 해요. 약간 우디한 느낌도 있고, 그거는 머신에서 온도 조절이 뭐 1도 단위로 되는 게 아니고 막 10도 이렇게 전후로 움직이니까 섬세한 컨트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추출로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는 걸 좀 느꼈고, 제가 볶은 브라질 싱글인데 커머셜이에요. 그리고 중간 볶음도인데
원재료까지 변화를 주면은 좀 더 원하는 맛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라질이 업장에서 추출을 했을 때는 단맛이 좀 되게 좋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신맛이 튄다는 거는, 심지어 추출소 온도를 높였는데도 이 정도로 신맛이 좀 튄다는 거는 확실히 이 그라인더가 좀, 제가 얼핏 듣기로 신맛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크해보고자 하는 건 이 특징들을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가능하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뭐 경쟁자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쇄되는 형상이 일단 날림이 없고 정전기도 없는데 그게 하이엔드 그라인더를 보는 것 같은 수준이어가지고 갈리는 그 형상 자체가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부분으로 메꿔서 좀 끝까지라도 쓰고 저도 한 대 구매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좋은 게 포터 필터를 그 자체로 받을 수도 있어요. 와, 너무 깔끔하게 갈리네요. 그쵸. 지금 뭐 뭉치거나 날리는 거 하나도 없는 거 보셨죠? 정전기로 인해서 묻은 게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위에도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버튼이지만 아래 이 동그란 거를 눌렀어도 네, 커피가 갈리는 기능입니다. 맞아요. 저게 이제 업장에서 저렇게 포터 필터로 밀면 나오는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한번 쓰면은 이렇게 누르는 버튼으로는 돌아오기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일단은 추출소 온도를 높여서 한번 해봤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원하는 추출로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방향성은 좀 맞게 잘 간 것 같아서 좀 더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추출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 볼 예정이에요. 온도는 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40초 정도까지 가져갈 거고, 지금 18g을 넣어서 40초 동안 34.6g을 추출했어요. 크레마를 좀 깨주고, 지금 추출 같은 경우에는 신맛은 완전히 잡혔는데 신맛이 잡혀버리니까 이제 과다 추출의 영역 혹은 좀 우디한 그쪽의 맛이 좀 부각되는 느낌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다른 원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 우디한 맛이 어쨌든 더 많이 나왔다 쪽에 가까운 맛이기 때문에 그 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압력을 좀 낮춘 추출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높은 압력을 해서 다운하는 쪽으로. 그쵸? 네. 왜냐하면 신맛은 비교적 수용성 성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압력이 낮으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좀 부각되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낮추는 레시피 없이 갔던 거고, 압력을 낮추는 레시피 없이 여러 가지를 좀 만져봤을 때 일단 신맛에 대해서는 좀 해결되는 가능성을 보았고, 지금 제가 느낀 이 맛에서는 압력만 좀 낮추면은 어느 정도 원하는 쪽으로 맛이 좀 전체적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라인더 분쇄되는 형태는 너무 좋은데 맛적에서는 많이 떨어진 거죠. 살짝. 이게 왜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이론 안에서는 신맛이 많이 난다는 거는 추출이 덜 일어났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추출이 덜 일어났다라고 함은 분쇄도가 굵기 때문이거든요. 알맹이가 굵으니까 물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주는 그 신맛의 원인은 굵은 입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은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미분 또는 작은 입자들도 충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중도가 좋을수록 더 곱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곱게 가서 오래 나오는 거랑 굵은 상태에서 오래 나오는 거는 맛이 밸런스가 달라지는데, 굵은 상태에서 오래 나오게 되면은 굵은 애들에서 성분이 좀 과소 추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맛이나든지 떫은 맛들이 좀 부각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굵으면은 시간이 빨라져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굵은 애들은 추출 시간이 빨라지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데, 반대로 미분은 굉장히 고운 입자들은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가지고 덧셈 뺄셈을 해서 최종 시간이 정해질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 쪽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출 온도로 측정을 해봤는데 80도대 초반 정도가 나왔었죠. 추출 온도가 낮을수록 추출 시간도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라인더와 이 머신의 조합으로는 신맛이 부각되기 좋은 여러 가지 추출 조건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그라인더를 바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분쇄도별로 체에 걸러가지고 굵은 입자들 빼고 얇은 입자들을 빼고 더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분쇄도를 더 곱게 가지만 시간은 균일하게 유지시켜 준다면 훨씬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굵기를 걸러낼 수 있는 채를 구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면은 안 튀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안 튀는 거는 여기서 끝나야 보람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출로 좀 메꿀 수 있는 만큼 메꿔보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라인더가 플랫 버지만 그 플랫의 장점인 고른 분쇄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그쵸. 내용이죠. 네, 입도 분포가 잘 모여있는 그게 좀 떨어진다의 느낌인데, 역시 가격대가 낮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 튜닝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날 코팅 같은 거 하기가 쉽진 않아서. 그래서 추출로 좀 메꿔보려고 하는데, 너무 질문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압력을 낮춰서 시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굵은 아이들한테서 어떻게 추출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굵은 애들을 추출하려면 물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추출 시간을 늘려야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40초까지 갔던 거고, 추출도 더 잘 되게끔 뜨거운 물 온도도 더 올렸던 건데, 그랬더니 너무 우디한, 너무 과다 추출의 뉘앙스로만 움직여 버려서 압력은 낮추고, 그래서 과다 추출이라든지 좀 더 무거운 입자들의 추출은 좀 더 지연을 시키면서 시간은 오래 가져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르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입자를 더 곱게 해서 추출을 지연시키면 해결이 될까요?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입자를 줄여서 추출을 지연시키면 물론 그렇게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영양들이 좀 부정적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쓴맛이랑. 그쵸. 그렇긴 한데, 긍정적인 것만 일단은 얻어질 것. 모든 구간에 있어서 다 동일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 항상 긍정적인 것도 항상 부정적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쓴맛이 나고 있는데 더 굵게 가면은 단맛이 되는데, 단맛에서 더 굵게 가면 신맛이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참 중요한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레고의 추천대로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가도 긍정적인 맛들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든 더 뽑을지 덜 뽑을지의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더 뽑을 수 있는 곳으로만 이동을 하신다면 어떤 변수를 조정하셔도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분쇄도는 제일 마지막에 건들자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쇄도를 늦게 만지는 것 뿐이지, 분쇄도를 조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터필터에 바로 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담길 때 도징컵에 담아서 이렇게 제끼는 순간 여기에 먼저 쌓이고 점점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산이 형성될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쪽이 더 많은 원두가
적재될 확률이 높아져요. 물론 그걸 레벨링 툴이라든지 다양한 칠침봉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걸로 이제 고르게 분배를 시켜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바로 받음으로써 내가 포터 필터를 움직여서 원하는 그 비어있는 곳에 좀 더 잘 만든 원두를 담아줄 예정입니다. 에어 탬핑. 에어 탬핑은 문제가 없을까요? 해명해 주시죠. 이거 지금 도징 잘 담아놓고 지금 에어 탬핑에서 해명해 주시죠. 네, 에어 탬핑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템퍼, 이런 류의 템퍼를 쓰시게 되면은 이 템퍼 가장자리에 턱이 있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포터 필터에 이렇게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가 않고 그게 360도로 다 턱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눌러줘서 이 턱이 다 닿는다 하면은 수평이 다 맞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한정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낮은 압력으로 돌려주었고 자, 첫 방울이 12초쯤 지나서 떨어졌고요. 압력이 올라가는 속도도 아까보다 훨씬 늦었고 그 다음에 최고 압력을 9바가 안 되게 찍었어요. 제 경험상 저는 7.5바 정도를 가장 선호하는데 그 7.5바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9바보다 더 낮은 압력으로 추출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느껴지고요. 추출량과 시간과 압력의 조합을 봤을 때 시간은 40초를 좀 넘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부러 끄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네, 추출량은 지금 40g 나왔고요. 사실 8바를 넘는 압력도 제가 의도한 것보다는 훨씬 센 압력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번 뽑은 것 중에 제일 맛있을 거예요. 산미도 굉장히 허용 범위로 좁혀졌고 단맛도 지금 이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편이거든요. 데이비님은 어떠세요? 일단 제가 조절했던 변수 조정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이 정도면 아메리카노로 먹었을 때 괜찮다.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다. 지금 심지어 브라질 커머셜의 중간 볶음도잖아요. 근데 이 정도 마시면 스페셜티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맛이 나올 것 같고 다음으로 해볼 게 조금 높은 볶음도의 원두 싱글을 넣어볼 건데 걔네들은 애초에 신맛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나는 신맛은 그냥 신맛이 아니라 좀 과소 추출과 떫은 맛이 좀 부각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볶음도 이 생두에 이 정도라면은 그 원두에선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아주 기대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완전 합격점. 정리해드리면은 라이트한 원두들 기준으로는 최소 압력으로 추출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18g 담아서 36에서 40g 사이로 추출을 진행을 했고요. 추출 시간은 50초까지, 정확히는 49초인데 조금 길게 가셔라. 30초라는 그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볶음도 높은 원두로 금방 다시 세팅하고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기름기가 도는 원두들이 섞여 있는 살짝 다크한 원두로 바꿔줬고요. 앞서 추출했던 브라질 프로파일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분쇄도에 동일한 그람수인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버튼을 눌러서 정해진 시간 동안 갈려 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볶음도에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 갈아내는 양이 달라요.
강복금도인데도 전혀 뭉침이 없네요. 이거 진짜 대박인 거죠. 이번에도 여전하게 에어 챔피닝. 네, 그리고 아까 물 온도를 올려주는 작업을 했었죠. 자, 바로 압력을 가장 낮게 내려줬고, 그쵸. 압력 게이지가 8바를 못 넘었어요. 피크 압력이. 아주 나이스합니다. 높은 압력을 썼을 때는 막 9바, 10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심지어 제가 원하는 거의 6바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추출 시간은 40초까지는 가보려고 하는데 추출량이 좀 많아서 38초에 끊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뽑히긴 했네요. 48g. 지금 앞선 브라질이랑 좀 유의미하게 다른 변수가 있는데, 이 다크한 원두가 지금 디게싱 기간이, 그러니까 보관 기간이 한 달을 넘어간 원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지금 추출이 굉장히 빨라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진짜 맛있어. 이 원두 누가 볶았어요? 오. 밸런스 장난 아니죠? 지금 이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산미도 튀지 않고 단맛이 정말 미쳤는데요. 미쳤죠. 이거 지금 이거 뭐 자신있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 전부 다 커머셜로만 블렌딩 된 거거든요. 제가 납품하는 원두 블렌딩 라인 중에 이제 제일 가성비 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커머셜 3가지로만 구성된 원두인데, 그 강복금도에서 오는 그 깊고 그윽한 약간 그 탄맛으로 가기 전에 그 깊은 맛들, 그런 고소함이 있으면서 단맛이 엄청 받쳐주고, 한 달 된 거라고는 못 느낄 정도인데, 이거 심지어 뚜껑 연체로 그냥 봉투에 보관한 거거든요. 그럼 보관은 그냥 뚜껑 열고 권장하는 걸로. 그렇진 않은데, 이거 맛있다. 저희가 이 머신 리뷰를 하면서 그전에는 이 그라인더를 구매하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그라인더로 추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맛을 봤을 때는 쓴맛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더 산미도 많이 죽었었고. 맞아요. 네, 왜냐면 뜨거운 물을 추가했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서 산미도 많이 죽었고, 반대로 이제 쓴맛이 더 부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먹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 거는 이 그라인더로 사용을 하면서 쓰니까 아까는 그 산미가 좀 더 부각되는 게 부정적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궁합이 너무 잘 맞네요. 이 머신과 이 그라인더와 조금 볶음도가 높은 강복금도의 원두를 조합을 하신다면은 가정용으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 특히 집에서 먹게 되면 제 지인분들한테 원두 선물을 해보니까 2달, 막 3달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디게싱 기간이 되면서 그 원두 가루 내부에 가스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물이 추출을 할 때 안에 기체가 안 차 있으니까 훨씬 들어가기가 쉽고, 그 말은 이 그라인더 특성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굵은 가루들이 있다고 한들 더 쉽게 침투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오래 묵은은 좀 그렇지만 비교적 좀 긴 기간을 보관한 원두들과 궁합이 오히려 잘 맞을 수 있다. 이걸 의도하고 개발한 거라면 뭐 천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닐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에스프레소가 48g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좀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요, 분쇄도를 조여야 될 것 같아요. 도직량을 늘리는 방법과 분쇄도를 조이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저는 분쇄도를 조이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분쇄도를 만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그라인더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 원두 알이 굵을 거라서 잘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도직량을 늘리게 되면 시간이 늘어나고 더 나오는 건 맞지만 들어갔다 나와야 될 그 큰 알갱이들의 대상도 늘어나잖아요. 이 친구들의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쇄도를 더 쪼여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추출량도 좀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쇄도를 쪼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분쇄도를 쪼이게 되면은 같은 시간 갈려 나와도 담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방금 똑같은 시간을 갈았더니 16g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갈아서 18g, 정확히는 17.9g으로 맞춰줬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에어 탬핑. 탬핑 하실 때 이거는 개인적인 그 습관인데, 이 바스켓 종류에 따라서 안에 약간 홈이 패여 있는 그 라인이 있는 바스켓들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 라인 아래까지 눌러줘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이 보일까요? 이 패여 있는 이걸 리찌라고 할 건데, 탬핑했을 때 이 리찌 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제일 낮은 압력으로 내려줬고, 아마 추출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더 높은 압력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8바를 좀 넘어갔고 속도도 확실히 지연된 거를 볼 수 있어요. 40초를 좀 넘겨서 40g 되기 전에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눈 저울에 의하면 지금 38g? 39g에서 40g 정도? 과연 편집하겠습니다. 네. 네, 31g이 나왔는데, 아니 뭐 31g도 상업적으로 많이 쓰는 그람 수니까. 향 되게 좋다. 아깝게 좀 더 맛있긴 한데 얘는 좀 자극적이네요. 역시 분쇄도를 쪼이고 그람 수를 동일하게 맞춰서 같은 그람 수 대비 추출 수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맛이 더 자극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 맞아요. 아까 거 사실 아깝게 에스프레소로 먹기에는 베스트였던 것 같고, 아까 거와 지금 거 사이 그 중간 어디론가 맞추시면은 거기에 베스트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업을 대신 하는 게 바리스타라는 직업이고, 네, 이제 바리스타 홈바리스타 화이팅.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홈바리스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알아서 찾아라. 아닙니다. 너희의 일이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근데 갑자기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추출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내려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려보고 싶은 변수 조정 레시피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분쇄도를 쪼였습니다. 분쇄도를 쪼이게 되면 갈려 나오는 양이 좀 적게 나오겠죠. 분쇄도를 쪼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끼리 열리기가 더 어렵겠죠. 따라서 물이 잘 안 빠져주니까 압력이 내가 원하는 압력보다 더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 온도를 안 높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좀 세게 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 내렸을 때 이 원두의 디게싱 정도가 좀 원하는 숙성도보다 훨씬 더 많이 디게싱이 돼 있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서 뭔가 다른 성분을 더 뽑기 위한 노력의 변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따라서 물 온도를 높이지 않고 추출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스. 압력이 제가 원하는 대로 8바 언더로 잘 잡혔어요. 지금 저 8바가 원래대로라면 8바 이상으로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 온도를 안 높였기 때문에 저 8바 언더로 찍힌 거고, 제가 이상적인 추출 세팅을 가져가려고 해본 거기 때문에 흔히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30초에 일부러 끊었고요. 마침 추출량도 원하는 40g 아래쪽으로 제가 맞추고 싶다 했는데 딱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는 이번 차례에서 의도했던 보편적인 수치에 맞추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크레마도 아주 매끈하게 좀 나왔거든요. 튀는 거 없이. 들어가시죠. 맛이 많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쵸. 완성. 오,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추출 세팅을 맞춰주시는 바리스타님입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역시 짬에서 나오는 로스터 겸 바리스타님. 뿌듯한데.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넘은 원두인데 이렇게 잘 나오네요. 27g. 이제 좀 마셔서 27g인데 이걸 왜 올렸냐면, 집에선 보통 아메리카노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타서 먹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00g 정도 추가를. 원래 따뜻하게 마시거나 차갑게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가장 맛있기 힘들다던 상온으로.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자주 먹었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굿. 이제 물에 희석이 되니까 이 커피에서 표현되는 세팅 맞춰진 그 단맛이 더 잘 올라오는 것 같고요. 신맛도 너무 부드럽게 잘 나오고 있어요. 완전 괜찮죠? 예. 그리고 이 강배전이 쓴맛이 거의 없어요. 그건 제가 잘해서. 와. 뭐 농담이고요. 이 원두를 원하시면은 이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근데 로스팅 할 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게 납품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업주님께서, 손님들께서 신맛을 싫어한다, 더 다크하게 해달라. 저도 생산하는 입장에서 점점 다크해지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절대 놓을 수 없는 부분 하나는 탄맛 없는 다크한 원두. 그러니까 탄맛이 나는 순간 나는 스페셜티 씬의 어떤 마지막 끈을 놓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면서 강복금을 만들긴 해요. 그런 다크한 요청으로 쌓여진 다크서클이 만들어낸 이 다크한 강배전. 네. 근데 데이비님의 로고가 쌓인. 커피 맛집. 진짜 맛있다. 근데 이 맛있는 원두를 뒷받침해주는 그쵸. 이 가성비 머신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딜리코 미쳤는데? 딜리코 되게 괜찮은데요? 이거 굉장히 섬세하고 내가 여러 가지 변수를 만져보고 다양한 맛을 느끼겠다 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데일리하고 집에서 그냥 에스프레소 내려서 먹고, 그다음 로딩 시간도 좀 빠르고 그냥 가볍게 즐기기에는 이만한 조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라인더도 이것보다 싼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많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뭐 찾으면 가격대에는 더 저렴한 게 있겠지만 이 성능으로 이 가격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강볶음 원두를 주로 쓰신다면은 그냥 완전 강추. 그래서 집에서는 보통 한 봉지 사놓고 한 달 막 이렇게 드시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무조건 이 조합 강추입니다. 더 뭐 말을 붙일 게 없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제 오늘 이 그라인더, 딜리코에서 출시한 이 그라인더를 리뷰를 하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라인더 자체는 분쇄되는 그 형상은 정말 아주 아름답다. 정전기나 가루 날림이나 뭉침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저희 이거 테스트한다고 말도 안 되는 분쇄도로 아주 얇게도 갔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50초 동안 한 방울도 안 나올 정도로 곱게도 갈아봤는데 그때도 안 뭉쳐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그거는 정말 하이엔드 그라인더 써야 볼 수 있는 그런 갈리는 모양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강추드리고, 다만 이게 장점이었다면 단점으로는 신맛이 좀 튈 수 있는 맛의 밸런스를 보여준다. 그러나 내가 추출하는 환경 또는 재료가 그것과 상쇄될 수 있는 조건들이라면은 이만한 그라인더가 없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20만 원대의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중에 가정용으로 다크한 원두를 드시는 환경이라면은 확신하기는 좀 그렇지만 감히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딜리코 3605 PWM 맞죠? 이 머신과 조합을 한다면은 낮은 압력으로 추출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추출 조합은 이 그라인더와 아주 베스트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테스트해보고 제 지식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정성스럽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영상으로도 제작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좀 진지하고 깊은 이론 얘기들도 나오긴 했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